자, 외통위의 산자위에서 내일 미국 인플레 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인플레 감축법 우려 결의안을 채택한들 대통령 사인까지 난 걸 바꿀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 삼성, LG, SK,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도 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무능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언제적 뉴스냐? 8월 7일 뉴스입니다. 미 상원 인플레 감축법 첫 수정안 부결. 8월 7일까지만 해도 인플레 감축법이 부결이 됐어요. 얘기는 뭡니까? 미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정보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왜 부결이 됐냐? 조 맨친, 웨스트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저는 모든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심지어 아주 좋아 보이는 위대한 수정안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이 결코 법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결코 법안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반대표를 던져 우리가 기존의 합의에 도달해내온 법안의 완전한 상태를 보호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요, 반대를 했어요. 지금 당원 의원이 5대5예요. 공화당, 민주당.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원 찬성을 해주면 부통령이 50대 50 딱 붙으면 부통령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돼요. 근데 민주당 상원 의원 중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 맨친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조셉 맨친 3세. 8월 7일에 부결이 됐어요. 조 맨친 때문에. 펠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펠로시 방한 언제 했냐? 8월 3일 밤에 방한했습니다. 이때 의존도 안 하고 욕도 바가지로 먹고 만나 주지도 않았죠. 연극 보고 술 마셨어요. 휴가랍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만 해도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에서 논의 중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정부가 알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안 만났어요. 정부에서도 그 누구도 만나야 된다. 지금 인플레 감축법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부에서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오로지 술 마시는 것만 관심이 있고 자기 권력 싸움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요. 체리따봉 보내는 것만 관심이 있죠. 펠로시를 만나야 되는 이유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3일 밤에 도착을 했는데 이 펠로시는 미국에서 권력 서열 사실상 2위, 의전 서열 3위, 권력 서열은 2위예요. 민주당 하원 의장,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사람과 논의했어야만 했었던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윤석열은 술 마시고 연극 보고 펠로시를 아예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도 관심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윤석열 펠로시 방한 내내 어떻게든 휴가 보내려 애썼다. 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관한 슬픈 현실, 한국은 대만 방어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도했는데요. 펠로시의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든 휴가를 보내려 애썼다고 비판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인플레 감축법, 우리나라와 연관된 거, 굵직한 것만 보면 말이죠. 자동차는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약 7,500달러,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못 받아요. 수출되는 전기차는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드는 전기차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공장이 완성되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몇 년 걸리죠. 그리고 미국에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알라바마인가 있는데, 큰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차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 이번에 아이오닉 6도 나오고 EV6, EV9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 살 이유가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터리도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배터리.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써야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것도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근데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많지가 않은 데다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배터리의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잘 만드는 대한민국 기업들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에. 현대, 기아, 삼성, LG, SK 다 삿댔다. 그거요. 우리가 더 열받는 것.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증거가 바로 일본을 바라보니 나온 거예요. 자, 인플레 감축법이 조 맨친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을 때 일본은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조 맨친에게 공격적인 로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 맨친은 이런 조건을 달아주면 내가 찬성해 줄게.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급한 바이든은 조 맨친의 요구를 거의 수용해 줍니다. 그 결과 토요타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게 됐다. 8월 7일 조 맨친의 반대로 인플레 감축법이 부결이 됐어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8월 3일에 펠로시는 방한을 했습니다. 우리는 펠로시를 붙들고 설득을 했어야 되고 로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일본처럼 조 맨친에게 로비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인플레 감축법이 뭔지도 몰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 감축법이 뭔 줄 알아야 급하게 움직이고 이럴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 보시면 조 맨친이 이 사람이에요. 마지막 서명할 때 이 사람이 옆에 섭니다. 끝까지 반대를 해서 이 사람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조 맨친에게 로비스트를 붙여서 로비를 하고 일본은 이 인플레 감축법 피해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퇴근하고 술 마실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정부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던 인간들. 오로지 나라 살림 팔아먹고 자기 헤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인간들. 매국노들이 득식을 거리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론스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매국노들로 가득 차 있는 정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이요, 이 수출 기업들, 전기차 관련 수출 기업들, 미래 산업이고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매우 높은 그런 산업인데 이게 100조 이상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각자 도생의 시간입니다. 환장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였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엿먹이려고 미국이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 긴밀히 이야기하면서 인플레 감축법 한국 기업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렇게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이런 짓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은 펠로시도 패싱을 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걸 바이든이 방한하고 나서 딱 느꼈죠. 아, 이 인간 대화가 안 되는구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나토 회의에 불러놓고 노루각수를 하고요. 개무시를 당하다가 현대기아차가 수십조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물 딱 받아가고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니까요. 한심한 정부다.